네, 드로닝 발표를 하게 된 3년차 손봉민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드로닝은 이제 빠져가지고 숨 쉬지를 못하거나 안 그러면은 어레스트가 나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보통은 세 개의 피크가 있습니다. 5세 이하거나 아니면 15세에서 24세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엘더리에서 잘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 아니면 이 발생하는 원인에 관해서는 수영장인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은 욕조 같은 데서도 발생을 하고 자살 목적이거나 아니면은 음주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도 흔하게 발생을 하는데 구분을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차일드 어부유즈라든지 아니면 꾀병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드러닝에 동반돼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저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유즈나 싱콥이나 시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드로닝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다른 카디악 컨디션이라든지 디멘치아 이런 부분들도 동반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반 인저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라든지 하이포설미아, 에스퍼레이션, 숨을 못 쉬는 리스파라토리 페일러 같은 부분들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빠졌을 때의 대처에 관해서 설명한 그래프인데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셨나요? 예. 빠졌을 경우에는 병원에 오기 전에는 이제 신속하게 구조를 해야겠고, 그리고 C스파인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CPR이 필요하면 CPR을 하게 되고, 전부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왔을 때는 ABC죠. ABC를 확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인저리들이 있는지를 조금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GCS를 확인하는 건데, GCS를 확인을 하고 GCS 13점 이상이고 세츄레이션이 잘 나오면은 사실은 특별한 검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켜보게 되고 이 다음에 렁 사운드가 이상하거나 세츄레이션 처진다거나 아니면 GCS가 처진다거나 하는 다른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GCS가 처지거나 세츄레이션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검사들을 쭉 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뭐 인투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할 수 있고 엑스레이나 랩 등을 진행을 하고 체온이나 볼륨 스테이터스 모니터링, 엑시드 베이스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입원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에 관해서 한 번 더 PPT 내용으로 만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 전에는 어, 이제 환자를 구조를 해야겠고 CPR을 하고 트라우마 이벨리에이션 같은 것들을 쭉 하고 C스파인 인저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레어합니다. 그래서 근데 히스토리 자체가 부딪혔다거나 아프다거나 하면은 조심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 오투를 주고 되게 중요한 사실이 그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LOC가 있었다거나 엠니아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 바로 심터마틱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바로 이송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엑스레이랑 랩을 사실 환자들이 오면은 되게 쉽게 다 진행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빠지면은 랩이나 엑스레이를 다 해야 될 것 같지만은 GCS가 13점 이상이고 세츄레이션이 잘 나오는 환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렇게 랩이나 엑스레이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요 아까 도표에 있던 내용인데 에어웨이를 확보하고 산소를 주고 그리고 체온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아까 그림에서 엑스레이 보면서 설명드렸던 대로 루틴하게 C스파인 모니터링을 한다, C스파인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CT를 머리 CT를 촬영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고 설명드린 대로 이제 로우 리스크 환자들
GCS와 세츄레이션 기준으로 로우 리스크는 옵저베이션하고 퇴원이 가능하고 하이 리스크 환자들은 다른 이밸류에이션 등을 진행을 하고 입원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입원을 고려를 하는 사람들은 ICU에 넣는지 이런 것들 조금 확인해야 되고 서포티브 케어를 하고 벤트를 달면은 피부에 어플라이 하면서 봐야 되고 프로필락틱 안티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적용을 해볼 수 적용을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모다이나미컬리하게 문제가 있으면 아이노트로픽스 어플라이를 하고 벤트리큘러 펑션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들은 만니톨이나 다이루틱스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그 효과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예후 관련해서는 이제 헤모다이나미컬리하게 스테이블해지면은 48시간 이내에 좋아질 걸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48시간 이후에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롱텀하게 뉴럴로직 디피시스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하게는 얼음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드물게 이제 컴플리트하게 니얼리 컴플리트하게 뉴럴로직 리커버리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음물이라는 점이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디스포지션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에이심토마틱 하면은 귀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CPR 안 했으면 당연히 예후가 좋고 바이스탠더 CPR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예후가 상대적으로 더 좋고 ER에서 CPR 하면 예후가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15분 이상 담궈져 있는데 이제 15분 이상 이제 드러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택트하게 생존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 60분 이상이면 무조건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하면서 적용을 한 점은 포인터를 통해서 시선이 따라오도록 유도해서 같이 읽는 듯한 효과를 줬고 그리고 기억이 잘 나게끔 서프라이즈 그림을 하나 넣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GCS 13점 이상 그리고 세츄에이션이 잘 나올 때도 랩이나 엑스레이를 시행하는 걸로 보통은 오인하기 쉬운데 오류가 있을 법한 지점에 관해서 강조해서 호기심 유발을 하고 이제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게 틀렸다는 점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기억이 잘 나게끔 유도를 했고 그래프를 보고 읽어볼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고 그리고 도표 내용을 정리하는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넣어서 반복적으로 상기하도록 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